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게 결국 그냥 디자이너의 잔치로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문을 먼저 좀 작성을 했어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에 1부에서 핵심 경험론이라는 이제 책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성 대표님이 브랜딩 하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핵심 경험을 먼저 정의하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또 같이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브랜딩 디렉터로서 9년 동안 했던 브랜드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이제 리브랜딩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 핵심 경험론에 기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왔는지 이 얘기를 좀 딥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리브랜딩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거 하셨을지 궁금해요. 다른 이제 분들도 자기 브랜딩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리브랜딩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라는 그 질문이 딱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 브랜드, 프로덕트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이제 9년이 됐고 내년에 10년을 맞이하는데 일단 9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좀 봤고요. 이후에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까 브랜딩이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브랜드가 되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지금의 어워즈로 계속 시장에서 다양한 국제, 국내 어워즈하고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 될까? 그 어워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어떤 점들이 강점을 갖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어워즈들과 경쟁하기 위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만의 뭔가 그런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훨씬 더 의미 있고 다른 어워즈들과 경계를 둘 수 있는가,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셔서 결국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핵심 경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 과정을 지나셨을 텐데, 그러면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핵심 경험을 뭐라고 정의하셨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명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향후 앞으로의 핵심 경험은 아시아 디자인의 중심이자 글로벌 디자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디자인 시상식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시상식들, 레드닷이나 IF나 아이데어나 일본에도 굿디자인 어워드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정말 잘 디자인 어워드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저는 레드닷이나 IF와 같이,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그런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와 같이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가기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게 결국 그냥 디자이너의 잔치로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지만 이 디자인 어워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시아 디자인의 중심이자 글로벌 생태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디자이너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 회사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될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새로운 방향성을 세 가지로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만의 창조적 디자인 유산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서구 중심의 디자인 철학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아시아의 감성과 사고방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아시아는 사실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위상이 커지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게 다 이 서구 중심의 디자인으로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적 사고방식과 아시아적인 그런 미적 감각과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철학들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통해서 확산되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방향성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와는 다른 경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 입장에서의 또 하나의 방향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미적 형태로만 보고 있다.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것도 그 미적 형태 내에서 누가 더 아름답고 뭔가 샘리스한가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회와 산업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단지 미적 형태가 아니고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고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심사의 기준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기도 해요.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디자인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출품되는 디자인이 그냥 미적 형태로만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른 디자인 어워드하고는 다른 경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다 핵심 경험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방향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지향적인 접근이다.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어워드로 끝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안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상 받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뿌듯하고 기사의 피할 거리로만 이게 아니라 결국에 단순한 어워드가 아니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통해서 기업과 디자이너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플랫폼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핵심 경험을 아시아 디자인의 중심에서 글로벌리 확장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다른 어워드들과 구분되는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향에서 그런 접근으로 하고 있는 어워드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강한 경험을 주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디자이너시니까 그리고 출품 많이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리브랜딩 디렉터로서 미션, 비전을 다시 선언을 해주시고 하셨던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른 작업들도 이제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나 뭐 작품집 이런 쪽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방향을 선언한 거를 정말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처럼 근데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명확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문을 먼저 좀 작성을 했어요. 단지 한 줄의 카피가 아니고 길게 선언문을 작성했거든요. 우리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하나의 뭔가 우리만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어떤 슬로건으로 우리를 알릴 것인가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레거시 비욘드 아시아라는 슬로건이고 아시아에 있는 그 디자인 유산을 글로벌리 잘 전달하고 알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작했던 게 트렌드 리포트를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하지 않았지만 이 10주년부터 시작한 트렌드 리포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참여작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겠다. 아시아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철학과 사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것들이 글로벌리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 플랫폼의 역할로서 트렌드 리포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아시아와 뭐 국내 디자이너 대상이 아니고 글로벌 대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형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고 외형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아시아 디자인 중심이라는 아이코닉, 그 다음에 글로벌리
확장한다는 extended. 또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로 아시아 디자인이 세계에서 뭔가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인스피레이셔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우리의 홈페이지와 로고와 심볼과 키비주얼과 트로피와 이런 데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얘는 이걸로 시작인 거예요. 예, 이걸로 시작인 거고 얘가 잘 만들어졌다고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게 우리가 리브랜딩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리브랜딩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10년은 우리가 어워드로서 충실히 성장해 왔다면 향후 10년은 우리가 글로벌리 우리 아시아 디자인을 알리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으니 이 선언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그 역할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디자인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이라서 브랜딩 디렉터가 이런 선언을 하고 이런 방향을 잡아갈 때 디자이너도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디자인을 제안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좀 두고 보게 되세요? 그 로고를 잡았을 때 에피소드는 다양한 시안들이 나왔지만 그 시안 중에서 뭐가 가장 아이코닉하고 확장성이 있어 보이고 인스피레이셔널은 결국 단단하게 멋있어 보이냐 그쪽으로 많이 좀 선택에 집중을 했었고 다행히 이제 진행을 해주셨던 박영화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시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게 어려웠지 사실 방향 자체는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컬러는 기존에 있던 정직한 레드에서 저희는 이제 그 레거시 레드라는 새로운 컬러를 제시했는데 그거 역시도 아예 다른 컬러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레드라는 컬러는 사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원래 고유의 컬러였는데 그러니까 레드라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의 이 연결성과 유산을 잘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만의 아이코닉하고 인스피레이셔널 컬러를 뽑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거기서 나온 기존의 레드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겁고 권위적인 면이 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어워드들은 이제 레드를 많이 쓰고 그 레드를 뭐 그게 어워드라고 하는 것이 권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라는 이 컬러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더 아이코닉하고 어떻게 더 유니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에서 이제 이 레거시 레드라는 컬러가 뽑히게 되기도 했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뭔가 옷을 뭐 다시 입었다고 봐야 될까요?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인데 근데 어쨌든 브랜딩 디렉터로서 이렇게 몇 개월간 열심히 다시 방향을 잡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뭐 몇 년 동안 키우는 걸 보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브랜드사나 그쪽에서 이제 키워가는 모습을 보시는 경우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실무적으로 브랜딩 디렉터로서 그렇게 참여했던 브랜드가 이제 잘 자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게 좀 잘 전달이 되는지와 그다음에 그때 어떤 좀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런 게 또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하우스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영원히 이 브랜드를 케어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드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저기에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어떻게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 방향으로 이 길로 가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들이 저하고 이제 이제 종료가 돼도 이제 그 길로 잘 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 같이 일하는 브랜드들하고는 되게 많이 미팅을 하고 내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내재화된 상황에서 저 길로 잘 달려가게끔 저는 길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고민이 있으면 어쨌든 연락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거나 같이 작업했던 브랜드들은 다 제 브랜드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요. 아까 이제 그동안과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더 멀리는 100년 이상 갈 수도 있을 텐데 한 20, 30년 뒤에 이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가 있으세요? 일단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통해서 아시아 디자인이 글로벌리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글로벌리 가장 큰 어워드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시아의 디자인 플랫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시아 디자인의 방향성이나 아시아 디자인이 추구하는 뭔가 그 단단한 트렌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사이클이. 어워드가 이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굉장히 큰 행사이긴 하지만 그 너머에는 더 큰 이상향이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해줄 수 있기를 제가 기름 만들었으니 네, 이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것들을 또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길을 뚫어주신 대로 이게 잘 자라면은 오히려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저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출품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도 인정받으면 우리는 글로벌리 인정받은 것도 하나가 있지만 그거는 어워드적인 역할인 거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더 많이 창출이 되고 결국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의 뭔가 창이 되는 역할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리브랜딩 참여했던 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6월 달부터 오픈이 될 텐데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경험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해, 두 해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자라면서 그게 또 더 단단하게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브랜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마무리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명언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달라야 된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브랜드 브루어리 인터뷰 참여해주신 전우성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